슬리퍼 소리가 갑자기 바닥에 울리기 시작했다. 느릿느릿, 살금살금, 무거운 정적을 깨뜨리며 다가왔다. 그녀는 그 발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렸다. 며느리, 최은정이었다. 그 발소리만은 단 한 번도 헷갈린 적이 없었다. 그 안에는 늘 경계심과 계산이 숨어 있었고 가족이 집안을 자연스럽게 오가는 발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의 방문이 살짝 열리며 경첩에서 아주 가느다란 삐걱 소리가 났다. 하지만 깊은 밤이라 그 소리는 귀를 찌르는 듯 선명하게 들렸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밤은 이미 깊었다. 방 안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 소리가 규칙적으로 고요한 공간에 퍼지며 매 순간이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는 듯했다. 바깥에서는 밤바람이 고층 건물 사이로 불어와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바닷가 도시의 습기와 비냄새가 묻어났다. 대여섯 평 남짓되는 작은 방에서 윤순자는 여전히 깨어 있었다. 낡은 1인용 침대의 옆으로 누워 문을 등지고 있었다. 소박한 방 안에는 색이 바랜 나무장 하나, 방문 뒤에 걸린 몇 벌의 옷, 그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빨간 여행 가방이 전부였다. 그 가방은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녀가 사준 것이었다. 그땐 자랑스러움의 상징이었고 수년간의 고생 끝에 아들을 키워낸 증거이기도 했다. 이제 그 가방은 얇게 먼지가 내려앉은 채 말없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지금 그녀의 삶처럼 고요하고 잊혀진 듯이. 그녀는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수많은 밤이 그랬듯이. 이유 모를 불안과 며느리, 그리고 이제는 아들마저도 건네는 차가운 말투와 무심한 시선이 마음을 괴롭혔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내가 괜히 예민해서 그래. 나이가 드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하지만 오늘 밤의 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고 깊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스며들더니 윤순자의 방 바닥에 들어오는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은정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그녀의 나무장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순자는 가만히 누운 채 이불 가장자리를 살짝 움켜쥐었다. 숨결이 느려졌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가 이 깊은 밤에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기 위해 방에 들어온 것이 아님을. 서랍이 열리는 소리, 종이가 스치는 소리, 서랍 구석에서 서류가 든 비닐봉지가 꺼내질 때 나는 바스락거림.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 속에 남은 공간에 그 모든 소리가 또렷이 울렸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깊은 절벽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듯했다. 꽉 감은 두 눈이 갑자기 따가워졌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가 한 번 한 번. 늙은 어머니가 평생 지켜온 믿음과 자존심을 가차없이 베어내는 듯했다. 자식과 손주를 위해 온 집안을 지켜오려 했던 마음을 무참히 핥히며 그동안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며느리는 젊고 바쁘니 때로는 무심할 뿐이라고. 아들은 일이 바빠서 어머니를 챙길 겨를이 없을 뿐이라고. 하지만 이제 서랍을 여는 소리와 서류를 뒤적이는 그 손길 속에서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토록 바랐던 정과 효심은 결국 거칠의 말뿐이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평생 간직해온 통장과 고향 땅의 소유권 증서뿐이었다. 자신의 노후와 마지막 남은 자존을 지키기 위해 소중히 간직해온 것들이었다. 은정은 한참을 뒤졌지만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고는 결국 문을 조용히 닫고 나갔다.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다시 고요. 순자는 어둠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눈물만 흘렸다. 흐느낄 힘조차 남지 않았고 누구의 연민을 바랄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떠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마치 지금 그녀의 마음 같았다. 바깥 어둠은 작은 방을 집어삼키듯 스며들며 그녀의 슬픔과 마지막 희망마저도 삼켜버리는 듯했다. 그녀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끝이구나. 이 집에는 내가 있을 자리가 더 이상 없구나. 떠나야 한다.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리며 시계 초침 소리와 섞여 들렸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몇 해 동안 단 한 번도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 결심을. 그러나 오늘 밤 그 모든 것을 보고 들은 뒤 그녀는 알았다. 떠나지 않으면 자신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빗방울은 점점 굵어지고 빗물이 창문을 때리며 처마를 타고 쏟아졌다. 밤의 정적을 깨어버리는 빗소리 속에
순자의 마음은 더 이상 이 작은 방에 머물지 않았다. 끝없이 이어질 것 같던 밤은 마침내 희미한 새벽빛의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커튼 틈새로 스며든 새벽 햇살이 눈물에 젖은 얼굴과 헝클어진 은빛 머리카락을 비쳤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누구 하나 깨어난 기척도 복도를 오가는 발소리도 예전처럼 아침밥 냄새도 나지 않았다. 오직 순자만이 그 자리에 누워 너무 오랫동안 버텨온 그 심장의 미약한 박동 소리를 고스란히 들을 뿐이었다. 그토록 믿었던 가족애가 실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살며시 몸을 돌려 방 구석의 낡은 여행 가방을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그것. 언젠가 자신이 떠나야 할 날을 위해 거기 있었지만 그날만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지난밤 서랍을 여는 소리와 그 몰래 들어온 이의 망설임 없는 뒷모습은 말해주고 있었다. 그날이 온 것이다. 창밖에는 젖은 참새 한 마리가 떨며 앉아있다가 마지막 빗방울을 뒤로하고 날아올랐다. 순자는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을 살짝 닦아내며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모든 게 달라지리라는 헛된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다. 새벽은 밝아왔고 이제 그녀는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을 찾아 떠날 것이다. 비에 젖은 도시 위로 서서히 새벽이 밝아왔다. 잿빛 구름 사이로 스며든 희미한 빗줄기가 집 앞 좁은 골목길을 비추었다. 밤새 내린 비에 고인 무릉덩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윤순자는 그 집 작은 방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앙상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창밖 은은한 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며느리가 방 안을 몰래 드나들던 모습, 서랍을 뒤지던 소리, 서류가 바스락거리던 소리, 냉랭하게 닫히던 방문 소리 모든 것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그동안 수없이 외롭고 긴 밤을 보내며 집을 떠날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밤 처음으로 그 생각을 진지하게 품었다. 하지만 눈물이 가득 고여 감은 눈 속에 떠오른 것은 민호였다. 품에 안아 재우고 울음을 달래고 글 모를 때 동화책을 읽어주던 그 손주의 모습. 그 기억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손주를 위해서라면 조금만 더 견뎌보자.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허공에 흩어지는 한숨처럼 공허한 다짐이었다. 이 집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지만 그날 아침 순자는 조용히 방을 나왔다. 부엌에는 어젯밤 끓인 해물탕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 국을 다시 데워 아들을 위해 따뜻한 아침상을 차리려 했다. 국자를 집어들려던 그 순간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등 뒤로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마치 초겨울 찬바람처럼. 어머니, 제발 저한테 맡기세요. 다 준비했어요. 어머니 자꾸 부엌에 오시면 오히려 더 번거로워요. 순자는 손을 멈췄다. 국자를 내려놓으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뭔가 설명하고 싶었고 그저 돕고 싶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은정은 한숨을 쉬며 날카롭게 말했다. 참 다른 집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실 텐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마치 얼굴에 찬물이 끼얹어진 듯 숨이 턱 막혔다. 잠시 후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섰다. 치밀어 오르는 서러움을 감추듯 눈을 내리깔았다. 그 뒤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식사 시간에도 그녀는 점점 잊혀졌다. 밥상이 차려져도 며느리는 남편과 아이만 불렀고 그녀를 부르지 않은 채 음식을 내왔다. 때로는 순자가 부엌에서 밥이 식은 후에야 나와보면 은정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어머니 드신 줄 알았어요. 따로 드세요. 그녀의 밥은 언제나 식은 흰쌀밥 한 그릇과 접시 한쪽에 대충 놓인 반찬 몇 점뿐이었다. 마지못해 챙긴 듯한 마음 없는 밥상이었다. 그래도 그녀는 먹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괜히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그리고 손주가 혹여 할머니가 밥을 굶었다고 걱정할까 봐. 밤이면 민호는 여전히 몰래 그녀의 방으로 들어와 품에 안겼다. 동화를 들려달라며 어린 몸을 그녀에게 기대었다. 그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지친 숨결로 곧 쏟아질 듯한 눈물을 삼키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집에서 자신이 아직 필요하다고 느꼈다.
동화를 들려주는 것은 민호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한 위안이었다. 마지막 남은 온기를 붙잡기 위한.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멀어져 갔다. 어느 밤 민호가 막 그녀 품에 안겨 책을 펼치려던 순간 은정이 방에 들어와 아이의 손을 획 끌어당기며 말했다. 민호야, 늦었어. 이제 그만 자러 가. 할머니도 피곤하셔.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라. 민호는 놀란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따라 방을 나섰다.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문 너머 사라져가는 두 모자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음이 텅 빈 듯 허전했다. 그날 밤 그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 끝에 앉아 빗소리가 처마를 때리는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냈다. 그 초침 소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슬픔의 박동처럼 들렸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순자는 여느 때처럼 거실을 정리했다. 탁자 밑에 굴러 떨어진 장난감을 조용히 주워 담고 아들을 위해 국을 끓여보려고 애썼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며느리의 냉랭한 시선과 날카로운 말 그리고 아들의 고개 숙인 침묵뿐이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견딜 수 있을까? 손주를 위해 참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마저도 의미가 점점 옅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언젠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사라질 거라는 걸. 그때가 되면 언젠가 한밤중에 열려다 닫았던 그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걸. 진정 자신을 위한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야 한다는 걸. 밖에서는 빗방울이 여전히 부슬부슬 내렸다. 작은 방 안 순자는 가만히 앉아 저금 통장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의 약속이었다. 아직 시작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남아있구나. 필요할 땐 떠나자. 반드시 떠나자.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날 아침 비가 막 그쳤다. 얇은 안개가 도로 위에 내려앉았고 바닷바람이 차갑고 짭짤한 냄새를 실어날랐다. 집 모퉁이 작은 방에서 순자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습기로 뿌옇게 흐려 있었고 그 너머로 세상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눈을 감고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시계 소리가 귀에 맴돌며 끝도 없는 밤을 새어주었다. 안개 사이로 새벽 햇살이 희미하게 비치자 순자는 깨달았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는 것을. 그것은 아들이나 손주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머무는 것이 더 큰 비극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날이 갈수록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점점 고립되어 갔으며 결국 손주마저 그 무심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자신의 품에서 멀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몸은 기력이 빠지고 다리는 떨렸지만 발걸음은 조심스럽고도 단단했다. 옷장을 열어 오래된 빨간 여행 가방을 꺼냈다. 그 가방은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사주었던 것이었다. 그때는 그 가방에 자신의 모든 희망과 자부심을 담았었다. 이제 그 가방은 그녀가 자신을 찾아 떠나는 길에 다시 동행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녀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몇 벌 되지 않는 낡은 옷까지, 자잘한 물건들 손주가 수놓아준 손수건, 이가 빠진 나무빗, 노후와 평안에 대비해 몰래 아껴온 저축통장, 그리고 빛발에 누렇게 변색된 사진 몇 장. 젊은 날 남편과 나란히 찍은 사진, 어린 아들이 목에 매달려 웃던 사진, 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던 손주의 사진. 순자는 침대에 앉아 한 장 한 장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마다 한 조각씩 추억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추억은 하나하나 그녀의 가슴에 상처를 내며 자신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무심히 밀려나 버렸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시계 초침 소리는 여전히 고여 속을 뚫고 흘러갔다. 그녀는 좁은 방을 둘러보았다. 한때는 창고였던 이 방은 이제 그녀의 잠자리였다. 얼룩진 벽, 빛이 바랜 커튼, 몸에 맞게 깊게 꺼진 낡은 매트리스. 방 안의 모든 것이 외로움으로 스며들어 있었다. 긴 밤, 소리 없이 삼켜온 눈물 냄새가 밴듯했다. 그녀는 얇은 외투를 걸치고 오래된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방을 돌아보았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녀가 몸을 의지할 곳이 아니었다. 그저 지쳐버린 마음을 가둬둔 감옥일 뿐이었다.
그녀는 문을 살그머니 열었다. 소리라도 나면 이 집 사람들을 깨울까봐. 그들은 이미 그녀의 존재에 무심해진 지 오래였지만 밖으로 나서자 이른 아침에 축축한 공기가 스며들었다. 바람이 그녀의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살짝 흔들었다. 순자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남은 용기를 다 모으듯이. 그리고 낡은 빨간 여행 가방을 끌었다. 가방 바퀴가 바닥을 스칠 때 나는 소리는 마치 이별의 소리처럼 들렸다. 이른 아침 거리엔 사람 그림자도 드물었다. 그녀는 느릿하게 걸었다.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길 위에 가방 바퀴가 긴 물자국을 남겼다. 발걸음 하나하나의 마음에 짐이 조금씩 내려앉는 듯했다. 오랜 세월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움이 조금씩 벗겨져 가는 것만 같았다. 윤순자는 시외버스를 탔다. 창밖으로 익숙한 도시 풍경이 점점 멀어졌다. 높다란 빌딩들, 분주한 거리, 수많은 추억이 얽힌 골목과 작은 가게들이 새벽 안개 속에 희미해졌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오래되어 긁힌 영화 필름처럼 기억들이 한 장면씩 스쳐 지나갔다. 마침내 그녀는 바닷가 근처 작은 마을에 내렸다. 좁은 골목, 낮은 지붕들이 다닥다닥 이어지고 멀리서 잔잔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다락방 작은 셋방을 얻었다. 단출한 방이었다. 오래된 나무 탁자 하나, 낡은 1인용 침대 하나, 바닷바람을 맞는 창문 하나, 부엌은 가스레인지 하나와 작은 냄비 몇 개를 넣으면 꽉 찰 만큼 좁았다. 좁은 베란다에는 시장에서 사온 국화 2화분을 간신히 놓을 수 있었다. 그곳에서의 첫날, 순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창문을 활짝 열어 바닷바람이 방 안 가득 스며들게 하고 햇살이 오랫동안 비워져 눅눅했던 방의 냄새를 걷어가게 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뜨거운 생강차를 손에 쥔 채 붉게 물든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마음이 고요해지며 이상할 만큼 평온함이 밀려왔다. 그 뒤로 순자는 새로운 삶의 리듬을 만들었다. 이른 아침 시장에 가서 채소와 갓 잡은 생선을 조금씩 사와 스스로 식사를 준비했다. 낮에는 베란다에 앉아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보고 규칙적으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저녁이 되면 국화에 물을 주고 작은 방을 쓸고 닦았다. 밤에는 민호가 선물했던 손수건을 손질하거나 낡은 책을 펼쳐 조용히 책장을 넘겼다. 이제는 누구의 나무람도 차가운 눈길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하루하루 그녀는 자신이 조금씩 가벼워짐을 느꼈다. 자유로워짐을 느꼈다. 그제야 깨달았다. 평온은 호화로운 집이나 큰 재산이 아니라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있는 그곳에 있음을. 바깥에선 여전히 파도가 고요히 해안을 두드리고 있었다. 순자는 살며시 눈을 감았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오랜 세월 끝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 자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마음속 상처는 조금씩 아물어갔다. 순자는 작은 일상의 마음을 쏟았다. 베란다에 국화 화분을 가꾸고 스스로 시장을 다니며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식탁에서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을 필요도 없었다. 집이라 불렀던 그곳에서조차 숨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 조심해야 했던 나날은 이제 지나갔다. 하지만 상처가 다 아물었다고 생각될 즈음 과거의 메아리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 어느 오후 작은 부엌을 막 정리하던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침묵을 깨뜨렸다. 그동안 다시는 울리지 않으리라 여겼던 번호. 익숙한 이름이 화면에 번쩍였다. 이상우. 순자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고요한 방 안에 전화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깥의 파도 소리와 어우러져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화면에 빛나는 아들의 이름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을까. 마지막으로 아들의 전화를 받은 게 언제였던가. 차갑고 건조한 말투, 요구와 짜증뿐이던 그 목소리. 그런 전화 아닌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들은 건 언제였던가. 벨소리는 계속 울렸지만 순자의 손은 점점 힘이 빠져 내려앉았다. 휴대전화는 그녀의 떨리는 손바닥 위에 고요히 놓였다. 결국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지며 전화는 끊겼다. 다시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고 멀리서 파도가 부드럽게 해변을 두드렸다. 바닷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짠내를 실어날랐다.
잠시 후 또다시 진동이 울렸다. 이번엔 문자였다. 화면에는 짧지만 절박한 한 줄이 떠올랐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너무 걱정돼요. 제발 단 한 번만 답해주세요. 시간이 지나며 순자의 마음속 상처들은 조금씩 아물어갔다. 그녀는 소박한 일상에 자신을 집중했다. 베란다에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혼자 시장에 가서 채소와 생선을 사와 아무도 탓하지 않는 소박한 식사를 준비했다. 더 이상 식탁에서 눈물을 삼키며 밥을 먹지 않아도 되었고 더 이상 숨죽이며 집안에서 발걸음과 숨소리를 조심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이곳은 그 누구도 그녀에게 상처 주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다 아물었다고 믿었던 마음의 상처는 한순간 다시 덧나기 시작했다. 어느 오후 작은 부엌을 정리하던 중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하며 고요를 깨뜨렸다. 화면에는 잊었다고 여겼던 이름이 빛나고 있었다. 이상우. 순자는 잠시 멈춰섰다. 얇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내 들고는 그 이름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전화는 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오더라도 차갑고 무심한 말투, 짜증과 요구만 담겨 있지 않았던가. 전화 벨소리는 조용한 방 안의 메아리처럼 울렸다. 마치 닫아둔 마음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손은 힘없이 내려앉았다. 벨소리가 멈추고 화면이 어두워지며 방 안엔 다시 고요만 남았다. 파도가 멀리서 해안을 두드리고 바닷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짠내를 실어 날랐다. 잠시 후 또다시 진동이 울렸다. 문자였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너무 걱정돼요. 제발 단 한 번만 답해주세요. 순자는 침대 끝에 앉아 그 문자를 조용히 여러 번 읽었다. 가슴 한켠이 쓸쓸히 저려오며 오래된 슬픔이 소나기처럼 밀려왔다. 걱정이라니? 그녀가 식은 밥을 홀로 삼키던 날들, 부서진 그릇 조각을 조심스레 주워 담던 밤들, 한밤중 서랍이 열리던 그 순간들, 그때 그들은 어디 있었던가. 곧이어 또 다른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후회돼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저랑 은정이 달라질게요. 꼭 잘해드릴게요.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쉰 듯 메마른 웃음이었다. 달라진다고? 그렇게 쉽다면 왜 그 모든 세월 그녀의 밤은 그토록 춥고 고단했는가? 왜 그토록 많은 밤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이를 악물며 눈물을 삼켰던가? 전화는 다시 울렸다. 그리고 또 울렸다. 손이 떨리며 통화 버튼 위에 머물렀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지금 눌러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여전히 널 사랑해. 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왔다. 그러나 손가락은 멈췄다. 그녀는 눈을 감고 파도 소리의 마음을 가라앉혔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그 모든 분노는 이미 수많은 눈물과 함께 사라진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뼛속까지 스며든 지침과 바다조차 알 듯한 깊은 내려놓음 뿐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바닷바람이 희끗희끗한 머리칼을 스쳤고 달빛은 파도 위에 희미하게 부서졌다. 전화기는 계속 진동했지만 이제 그녀는 손에 들지 않았다. 그저 창가에 앉아 파도 소리와 자신의 잔잔한 심장 소리에 귀 기울였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있었다. 자신을 위한 삶, 자신을 되찾는 길 위에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니트 카디건을 걸쳤다. 발코니 문을 열자 아침 바다의 바람이 한껏 밀려들었다. 짠내와 해초 냄새, 이른 새벽의 습기가 어우러져 방 안을 스쳤다. 멀리 바다에서는 잔잔한 파도가 리듬을 타듯 부드럽게 해안을 두드리고 햇살은 수평선 위로 금가루 뿌리듯 반짝였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닷바람이 은빛 머리카락 사이를 스치고 바다의 짠 기운이 숨결 깊숙이 스며들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슬픔이 텅 비어버린 듯한 가벼움을 느꼈다. 그녀는 생강차를 끓여 발코니에 오래된 나무 의자에 앉았다. 마른 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쥐었다. 이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아들도 손주도 한때 상처로 가득했던 옛집도 그저 멀리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파도 소리가 마음을 토닥이고 햇살이 오랜 세월 가슴속에 숨겨둔 상처를 말려주는 것 같았다. 순자는 하루하루를 느릿하게 그러나 충만하게 살았다.
동네 끝자락 작은 시장에 가서 채소 몇 단과 갓 잡은 생선, 고구마 몇 알, 파 한 줌을 사왔다. 시장 상인들은 그녀의 얼굴을 기억해 주었다. 오늘도 건강하시죠? 와, 채소 많이 사시네요. 오늘은 만난 국 끓이시려나 봐요. 누구도 그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가 잊고 싶은 과거를 들추지 않았다. 그게 그녀를 편안하게 했다. 그녀는 손수 작은 밥상을 차렸다. 밥알 하나하나를 천천히 씹었다. 이제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급히 삼키지 않아도 됐고 누구의 날 선말에 고개 숙이며 흘린 밥알을 주울 필요도 없었다. 조심스레 그릇을 씻고 탁자를 닦고 베란다에 작은 국화 화분에 물을 주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겐 삶의 기쁨이자 증거였다. 이제 그녀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었다. 누구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 움츠린 채 사는 것이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중이었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이따금 울렸다. 여전히 아들의 이름이 뜨고 미안하다는 말과 변하겠다는 약속이 담긴 메시지가 왔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화면에 빛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아픔은 멀리 바다로 밀려가는 파도의 거품처럼 쓰러져 갔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분노도 원망도 기대도 없었다. 오직 편안함만이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녀는 무심코 좁은 골목에 숨은 작은 사진관 앞에 멈춰섰다. 빛바랜 나무 간판이 흔들리고 있었다. 증명사진 10분 완성. 들어갈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새 발걸음은 문 앞으로 다가가 있었고 그녀는 삐걱이는 소리를 내며 나무 문을 밀어 열었다. 사진관 안에서 노사진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따뜻하게 웃었다. 신분증 사진이라도 필요하신가요? 순자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고요하고도 깊은 눈빛으로 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지금 제 얼굴이 어떤지 보고 싶어서요. 노사진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박한 배경 앞에 놓인 나무 의자를 가리켰다. 순자는 그 의자에 앉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앉은 자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머리를 매만지지도 않았고 옷매무새를 다듬지도 않았다. 억지 웃음을 지으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저 세월의 주름을 고스란히 간직한 얼굴로 빛은 사라졌지만 깊고 평온해진 눈빛으로 그 자리에 앉았다. 사진이 인화되어 나오자 순자는 그것을 손에 들고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는 한 노년의 여인이 있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눈빛을 지닌 수많은 고통과 침묵, 지난한 세월을 지나 마침내 자신에게 돌아온 한 사람이. 그녀는 미소 지었다. 억지스럽지도 아프지도 않은 진짜 미소였다. 그녀는 사진사에게 감사 인사를 건네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왔다. 해는 높이 떠 있었고 부드러운 햇살이 바닷가 작은 골목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파도는 여전히 쉼없이 해안을 두드렸다. 순자는 야채와 생선이 든 청 가방을 손에 들고 자신만의 작은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걸음걸이는 가벼웠고 자유로웠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나는 그 집에서 누구였을까? 나는 누구의 삶 속 어떤 그림자였을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녀는 바로 자신이었다. 나이 들었지만 충만하고 온전하고 자유로운 한 사람. 그날 오후 순자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저무는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벽에 은빛 머리칼의 그림자를 드리웠다. 갓 찍은 증명사진이 찻잔 옆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멀리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는 시간의 심장박동처럼 쉼없이 해안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이 퍼져나갔다. 지난날의 아픔, 후회, 남의 늦은 사과 따위는 모두 파도가 쓸어간 젖은 모래처럼 사라지고 평온한 바다와 같은 마음만 남았다. 저녁이 깊어가고 바닷바람은 짭조름한 냄새를 싣고 작은 방으로 스며들었다. 어디선가 골목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자는 살며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일도 해는 뜨겠지. 그리고 나는 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겠지. 이튿날 아침 이른 햇살이 골목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이웃집 마당을 쓸어내는 빗자루 소리, 골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 멀리 파도 소리까지 모두 어우러져 오랜만에 그녀가 온전히 귀 기울일 수 있는 평화로운 교향곡을 이루었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얇은 외투를 걸치고 창문을 활짝 열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지며 탁자 위 증명사진을 환히 비쳤다. 그 사진 속에는 더 이상 슬프지 않고 담담하고 평온한 눈빛의 여인이 있었다. 순자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동네 끝 작은 시장에 가서 채소와 생선을 사고 가게에 들러 성냥과 굵은 소금을 샀다. 익숙한 상인들은 그녀를 보고 따뜻하게 웃으며 건넸다. 오늘은 무슨 생선 사세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바닷가에 잠깐 산책 나가보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닷바람처럼 부드러운 미소와 나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였는지, 어떤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는지 묻지 않았다. 바로 그 점이 무엇보다 그녀를 가볍게 만들었다. 주머니 속 휴대전화는 여전히 가끔 진동하며 울렸다. 여전히 낯익은 번호였다. 여전히 메시지와 부재 중 전화가 남겨졌다. 하지만 순자는 전원을 끄지도 번호를 바꾸지도 삭제하지도 않았다. 그저 두었다. 닫아버린 과거의 한 조각처럼.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도 아파하지도 않았다. 점심 무렵 순자는 자신만을 위한 소박한 밥상을 차렸다. 미역국 한 그릇, 생선구이 한 접시, 따뜻한 흰밥 한 공기, 한 숟갈, 한 젓가락 천천히 씹으며 바다의 짠맛, 생선의 고소함, 미역국의 담백함을 온전히 음미했다. 더 이상 눈물 삼키며 허겁지겁 먹는 밥이 아니었고 더 이상 차가운 시선이나 날 선말들이 밥상 위를 스치지도 않았다. 해질 무렵 그녀는 오래된 의자를 베란다로 옮겨 앉았다. 파도가 부드럽게 해안을 두드리고 멀리 작은 어선들이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습이 아련히 보였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은빛 머리칼을 흩날리고 마른 손가락 사이를 스치며 짠내를 스며들게 했다. 순자는 눈을 감았다. 바람과 파도가 자신을 감싸 안도록 맡겼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새로운 땅을 디딘 듯한 기분이었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어머니도 아니고 부서진 밥알을 주워 담던 늙은 여인도 아니었다. 오롯이 자신으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누구의 짐도 아닌 자신의 삶을 사는 한 여인이었다. 누군가 그녀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이 나이에 혼자 계신 게 쓸쓸하지 않으세요? 순자는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담담하고도 고요한 목소리로. 한때는 참 많이 쓸쓸했고 참 많이 아팠지요. 하지만 그 집을 떠난 지금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해방이었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파도가 해안을 두드리고 저녁 햇살이 황금빛으로 바다를 물들였다. 한 마리 새가 수평선을 가로질러 날아가며 그 그림자가 반짝이는 바닷물 위에 자유롭고 당당하게 비쳤다. 순자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문을 살며시 닫았다. 작은 방은 저물녘 햇살 속에서 따스함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지난날의 문을 닫고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자유와 충만함의 지평을, 스스로 찾아낸 삶의 지평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가족의 정을 담은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들려주세요. 그것은 오래된 추억일 수도 있고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며 혹은 그저 따뜻한 한마디 응원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효심, 너그러움 그리고 평온의 가치를 담은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